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전입니다. 12월 12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미준 방송에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음성이 끊긴다 이런 피드백을 올려주셨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영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유튜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방송부터는 깨끗한 음질을 여러분들께서 좀 만나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유튜브가 자주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잖아요. 기존의 포맷을 벗어나서 조금 한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뉴스는 그냥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께서 두 가지의 형식을 섞어서 병행하면 어떤가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도요, 좀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든지 종목 분석이 필요하면 그때는 한 가지 뉴스에 좀 집중하는 어제 같은 포맷을 취해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5가지, 6가지, 최소한 4가지 이상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는 포맷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 주신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2월 1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혼조세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요. 왼쪽, 위쪽은 지금 대부분 다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은 빨간색이 더 많이 지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시장의 폭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아마도 나스닥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특히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가 펼쳐졌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주은에서는 지금 3가지의 중점을 둬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AI 수혜주죠. 자, 보시는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어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가 랠리를 펼쳤고요. 두 번째로 경기 순환주, 게다가 소형주도 어제 좋았습니다. 어제 0.48% 상승했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투자 전략인 소형주와 경기 순환주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도 좋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다우존스는 0.2% 떨어졌고 S&P 500은 플러스 0.82, 나스닥은 1.77%나 급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3%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미주은과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상의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S&P 500의 시장 폭은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50.49입니다.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250개 종목은 상승 추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 나머지 250개 종목은요, 오히려 단기적인 추세가 좋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반면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66%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은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아직도 중립입니다. 51에 머물러 있죠. 따라서 지금은 지나치게 뜨거운 장세는 아니다. 따라서 일부 종목에 한정된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 스코어는요. 68까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부 종목에서 매수세가 조금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과역 단계니까요.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의 수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미주은 탑 15의 성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15종목 모두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잠깐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어제 얼마나 좋은 상승 추세가 발견됐는지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가장 위쪽에 B2가 나오는데요. 무려 10.3% 급등하면서 60달러를 넘어섰고요. 두 번째로 브로드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 결과 발표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6.63%나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테슬라가 5.93% 급등하면서 이제 주가가 424를 넘어섰고요. 네 번째로 구글이 5.52% 연일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는 일주일 만에 12%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앱 러빈이 5.34% 회복했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는데요.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미주온 탑픽에 새롭게 편입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어제 4.83%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3.14%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97% 상승했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2.32, 팔란티어 플러스 2.29, 메타 플러스 2.16, TSMC 플러스 1.39, TNA 플러스 1.30, IWM 플러스 0.45, 마지막으로 제타가 0.33%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전 종목 플러스를 보이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새롭게 미주온 탑픽에 포함된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10일부터 새롭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고요. 자, 이번에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미주온 탑픽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AI 수혜주입니다. 크레도의 제품은 AI 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보시죠. AI 인프라의 필수적인 광 케이블 그리고 전기 이더넷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고속 연결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케이블을 만든다,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구축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크레도의 액티브 전기 케이블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AEC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품이 단연간의 채택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력 효율적인 AI 클러스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이 회사의 AEC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전기 케이블은요, 직접 부착 구리 케이블에 비해서 75%나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케이블이 굉장히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액티브 광 케이블 대안에 비해서 50%나 더 높은 전력 효율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요즘에 광 케이블 많이 쓰는데요. AEC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성이 무려 50%나 더 좋기 때문에 많은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전력 효율성은요, 전력과 공간이 부족한 에너지 집약적인 AI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유용하다. 최근에는요, AI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서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케이블이 굉장히 좀 부피가 크면, 그리고 전력 효율성이 좋지 않으면 사용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해 나왔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객 집중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는 아마존에 대한 의존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제는 아마존 말고도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주요 기업을 포함해서 각각 매출의 5% 이상을 기여하는 기업이 무려 7개로 늘어섰습니다. 따라서 7개나 되는 대기업에 지금 골고루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다. 한두 개의 고객을 잃는다 해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고객이자 투자자는 역시 AWS,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재무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레도의 최근 재무 실적은 매우 인상적이고요. 이는 주로 AI 관련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회계년도 2분기, 지난 분기를 이제 회계년도로 2분기로 부르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무려 63.58%를 찍었습니다. 매출의 규모는 7,2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제품 매출은 88%나 증가했다. 따라서 서비스 매출, 제품 매출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품을 팔아서 지금 만든 매출은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90%에 육박한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장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 초에 얼마 전이죠. 목표 주가를 27에서 8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언더 퍼포먼스, 매도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테파레 애널리스트 토레 스반버그도요. 강력한 실적과 괄목할 만한 인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매수 등급을 재차 부여하고 목표 주가를 원래 50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니드함의 애널리스트 퀸 볼튼도 나오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크레도의 목표 주가를 43달러에서 70달러로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했고요. 이제는 변곡점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요, 장기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앞으로도 한 2년 이상을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74%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재무 성과도 굉장히 좋고요. AI 인프라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매출의 5% 이상을 기여하는 7개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시장에서도 이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주온 탑픽에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퀀투 레이팅도 굉장히 좋은데요. 5점 만점에 4.99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점수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자, 물론 한 가지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이 D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수익성이 왜 D인지 잠깐 보여드리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 마이너스 9.70이잖아요. 하지만 과거 5년 평균이 14.47%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더욱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즈, 영업현금 흐름은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5년 평균은 마이너스 7.88 밀리언, 지금 현재는 플러스 6.17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것은요. 조만간 어닝 역시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분기까지는 갭으로 봤을 때는 EPS가 마이너스 0.03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를 보시면요. 이제는 플러스 0.12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만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크레도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닝 전망의 수정 추세를 보시면요. 과거 6개월 동안 2025년에 대한 전망치는 33.56%, 2026년은 42.2%, 그리고 2027년에 대한 전망은요. 무려 36.58%나 급등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전망 추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2025년에 대한 매출은 26% 이상, 2026년은 37%, 그리고 2027년의 매출 전망 역시도 46.5%나 급등하면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매출과 어닝을 만들어낼 것이다.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데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4가지만 매도고요. 8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1년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히 주가가 쭉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최근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1개월 차트로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단단한 지지선이 66.70에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미주온 탑픽에 포함이 됐었다.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제가 미주온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한 20개 이상의 뉴스 기사들 그리고 분석 기사들을 꾸준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소위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접해 왔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보이죠, 패턴이. 어떤 사람의 의견은 좀 믿을만하고 어떤 사람의 의견은 좀 무시해도 좋다. 이러한 저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 2명 정도는 정말 믿음이 간다. 이분들이 좀 의견을 내놓으면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짐 몬스터고요.
또 한 명은 톱니입니다. 톱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냈죠. 자, 그런데 톱니가 드디어 2025년에 대한 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톱니가 바라보는 2025년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좀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펀드 스트랏의 톱니에 따르면요, 주식시장 랠리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 2025년은 지난 2년만큼 투자자들에게 보람 있는 해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년 내내 지금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3년 연속으로 20%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최근 몇 년 동안 시의적절한 시장 전망과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낙관론으로 인기를 얻은 이 전략가는 수요일에 2025년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톱니는요, S&P 500 지수가 2025년 중반까지 약 16%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만에 7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톱니는요,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는 지수가 다시 6,60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9.4% 정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2025년 증시를 지지하는 강한 순풍이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는 좋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를 2년 상승상 다음의 이야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25년에는요,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내년 전반기까지 상승장을 점치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풋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년 초까지도, 내년 전반기까지도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받쳐줄 것이다. 이러한 예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풋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풋 정책은 뭐냐면 어떤 요인이 주가를 지지하는 바닥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월가의 소거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트럼프랑 연준이 받쳐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연준은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서 고용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임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또 하나는 경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컨트롤이 된다면요, 이제는 연준 입장에서 그들의 역량을 이 고용시장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호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는요, 소득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톱니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 패턴 때문이다. S&P 500은요, 2024년에 26% 이상 상승하고 있죠. 그 얘기는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톱니에 따르면요,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이렇게 랠리가 3년까지 이어지게 되면요, 보통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 그 얘기는요, 5번의 전례 중에 5번, 따라서 100%의 확률을 가지고 하반기에 주가가 더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년 차로 접어드는 상승장은 보통 전반기까지는 좋고요, 하반기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요, 주식시장에 몇 가지 잠재적인 악재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톱니는 관세가 2025년에 가장 커다란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효율성 강화로 인해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톱니는 또한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론자인데요. 이번에 투자 메모에서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엄청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한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있죠. 따라서 1년 내에 비트코인이요, 앞으로 한 150% 정도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펀드 스트랏 그리고 리는요, 2020년에 팬데믹 관련 매도세 이후에 가장 먼저 반등 랠리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톱니의 명성이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또한 2024년에도 대부분의 주요 월가의 전략가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최근에는요, 톱니의 촉이 너무나 좋습니다. 톱니의 이야기는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톱니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한 전반기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달릴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일 기미가 보일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부해 봤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 댓글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댓글은요, 유튜브에 소영초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준 시작 때부터 함께한 찐팬입니다. 처음에 비하면 지금은 미국의 많은 기업도 알게 되고 남편한테 잘난 척도 가끔 하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밴딩도 보면서 심화 학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씩 걱정되는 게 있어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시점에서 하락장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텔라닥 헬스는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하락을 견뎌서 다시 수익이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앞으로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요즘 고민이 됩니다. 매일 영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은 늙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을 형성하며 진행되었었던 인터넷 혁명 대세 상승장과 아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요즘에 인공지능 대세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까지 투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상승장의 마지막이 찾아오면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모멘텀 투자 전략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더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팔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멘텀 투자 전략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응한다면 상승장의 마지막이 본격화되었을 때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현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세 상승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방금 전에 모멘텀 투자 얘기를 하다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난 부분이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미준 탑 15에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미준 탑 15에서 한 종목이 탈락했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리스트 쭉 보실 때 한 종목이 안 보였을 겁니다. 바로 우버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미준 탑픽에서 배제시켰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는요, 테슬라 혹은 웨이모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뜨면 우버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요, 자율주행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는 우버의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맞냐 틀리냐는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관련된 호재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버의 주식의 주가는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요, 우버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을 빼서 지금 현재 추세가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아마존, 메타, 구글 다 신나게 달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종목으로 투자 자금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바로 모멘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제타입니다. 제타는 비록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회복을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제타의 주가에도 조금 모멘텀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서 비중을 줄였다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3년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다가 결국 어제 사상 최고치를 가뿐하게 넘어섰는데요.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향후 전망이 어떤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는 주가가 너무나 빨리 올라갔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3일이 걸렸지만 테슬라 주가가 마침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주가는 수요일에 424.77달러로 마감하면서 2021년 11월 4일에 달성했던 409.97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랠리로 인해서 투자자들은요,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그만큼 너무나 빨리 올라갔거든요. 11월 5일 선거 이후에 주가는 약 69% 상승하면서 5,55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목표 주가는 주당 평균 약 40달러씩 올렸다. 자,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목표 주가는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행 지표라는 거죠. 따라서 월가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에 너무나 우리가 의존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요, 현재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는 2021년 최고치보다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1,000억 달러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발행된 주식의 개수가 1억 5천만 주 더 많기 때문이고요. 자, 이렇게 모든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다음 숫자는 그리 유쾌하지 않다. 부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가는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해에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에 주가는 약 28% 하락하면서 주당 약 410에서 291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테슬라 주가는 거의 50%나 하락한 2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2021년에는 좋지 않았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무적이지 않지만 살펴봐야 되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지표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PER입니다. 테슬라 주식은 현재 2025년 예상 수익의 약 125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25배 올라가 있다. 너무나 비싼 상태죠. 그런데 과거에도요, 테슬라는 2022년 1월, 2021년 1월, 그리고 2020년 여러 시점에서 이렇게 비싼 적이 있었습니다. 뭐 1000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사실. 자, 그리고 2022년 1월 이후의 성적을 보시면요, 2021년 11월 고점 이후 성과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죠. 2021년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3분의 2 정도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PER을 굉장히 높게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PER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반면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요,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2020년에 740% 이상 상승을 했고요. 2021년에는 50% 추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PER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테슬라 주식은 2022년 초에 올해 기대되는 수익의 약 145배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퓨처펀드 액티브 ETF의 공동 창립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테슬라 주주인 게리 블랙이 지적을 했고요. 자, 그의 의견에 따르면 조정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2025년에 3.30달러고 비슷한 배수를 적용하면, 따라서 145배의 배수를 적용하게 되면요, 테슬라 주가는 48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할 것은 없다. 이러한 주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더욱이 테슬라가 계획 중인 저가형 신모델이 2025년에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다면 그의 추정치 3.30달러는 너무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은요, 테슬라 주가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디든 갈 수 있는 무감독 자율주행이 곧 실현될 것이고 오직 테슬라만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다고 믿는다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수익 비율, PER은 미친 것이 아니다. 따라서 PER이 높다는 이유만 가지고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과 함께 2025년 말에는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 있죠.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는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2022년 주식 실적, 그때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요, 일론 머스크 CEO가 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2022년과 2023년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금리 상승과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적인 주가 마감 직후 2022년 초에 월가에서는요, 2023년에 테슬라가 주당 5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까 3달러를 조금 넘는 굉장히 초라한 EPS를 만들어냈죠.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요, 결국 실적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과 실적 기대치는 항상 주가를 움직이며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현재 투자자들은 2026년에 테슬라가 약 4.25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수익의 방향이 2025년 이후에 주가 거래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컨센서스가 위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는 2025년에 새로운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두 가지 모두 예상치의 강력한 순풍이 될 수 있다. 결국은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것처럼 2025년에 과연 저가형 모델 그리고 로보택시가 출시되는가? 만약에 출시가 되면요, 지금 현재 어닝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닝의 전망치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나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밸류에이션이 합당화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테슬라 투자자들이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하면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5년 저가형 신모델 그리고 로보택시의 출시 여부입니다. 두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적어도 한 가지는 지켜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가 만약에 후년까지 멀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가형 신모델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등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2025년, 2026년에 대한 어닝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에 따라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1번, 2번에 따라서 시시각각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이 변화하겠죠. 따라서 1번과 2번에 따라서 3번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갈 길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참고로 테슬라 주식의 어닝 전망치 수정 추세를 보시면요, 지난 3개월 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33번이나 EPS의 전망치가 올라갔고요. 2번만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의 전망치 같은 경우는 24번이 상향 조정, 그리고 16번이 하락 조정이거든요. 따라서 올해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2025년입니다. 과거 6개월 동안 2025년에 대한 전망치는요, 4.7%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지난 3개월 동안 1개월 동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전망치가 빨간색을 보이느냐 아니면 녹색으로 전환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지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테슬라 못지않은 모멘텀을 자랑하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구글이 이번에는 인공지능 쪽에서 제미나이 2.0을 출시했다.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능이 추가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알파벳의 구글은 수요일에 제미나이 2.0 플래시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하면서 생성형 AI 대표주자 오픈 AI와의 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불과 2년 전이었죠. 챗GPT 나올 때 구글은 뭐 하고 있었나? 굉장히 좀 많은 시장에 질책을 받았잖아요. 구글이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서 챗GPT가 나오면서 구글이 인공지능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시장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부지런히 많이 쫓아갔다. 이제는 싸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죠. 자, 구글은 또한 고급 추론 그리고 긴 컨텍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복잡한 주제를 탐색하고 사용자를 대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리서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딥 리서치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요, 오늘부터 제미나이 어드밴스 구독자에게 제공이 된다. 제가 제미나이 어드밴스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미나이 어드밴스 그리고 이제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딥 리서치는요, 2.0이 아니라 1.5% 가지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죠. 여기 보시면요, 테슬라 스톡을 가지고 애널리시스 해달라, 테슬라 주식을 분석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고서를 여기에 굉장히 장황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요, 여기 보시면 다큐멘트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자, 이게 바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분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제가 리서치하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는 데 걸리는 수시간을 아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고급 수학 방정식, 다중 모드 쿼리 및 코딩을 포함하여 더 복잡한 주제와 다단계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구글 검색의 AI 개요, 우리가 AI 오버뷰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도 제미나이 2.0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글은요, 내년에 더 많은 국가와 언어로 AI 오버뷰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오버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예전에는 그 검색 결과만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장 위쪽에 인공지능이 요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AI 오버뷰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도 이제 제미나이 9버전이 아니라 2.0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글은 제미나이 2.0이 6세대 텐서 프로세싱 유닛, 우리가 TPU라고 부르는 칩이죠. 이 TPU인 트릴리엄과 같은 맞춤형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PU는요, 제미나이 2.0의 학습 및 추론의 100%를 담당한다. 자,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 칩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만든 TPU를 가지고 학습, 그리고 추론 단계 모두 다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릴리엄 칩은 오늘부터 고객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구글은 이번에 출시된 2.0 플래시가요, 주요 벤치마크에서 1.5%보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1.5%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미나이 2.0 플래시는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멀티모달 입력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멀티모달이 뜻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랑 소통할 때 문자로 했잖아요. 이제는 문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오디오도 된다, 말로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텍스트와 혼합된 기본 생성 이미지 및 조정 가능한 텍스트 음성 변환, 그리고 다국어 오디오 같은 멀티모달 출력을 지원한다. 따라서 이제는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주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걸 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랑 소통할 때요, 인공지능도 출력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음성 변환을 이용을 해서 우리랑 소통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미지로도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구글은 AI 경쟁에서 오픈 AI와의 경쟁의 뒷면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오픈 AI가 챗GPT에 새로운 검색 기능을 추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난달에는 이 스타트업이 구글 크롬에 도전하기 위해 자체 앱 브라우저를 출시한다. 이러한 보도도 나왔거든요. 따라서 검색은 검색대로,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대로 계속해서 챗GPT에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오픈 AI는 또한 월 $200의 새로운 요금제를 통해서 수익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월 $200면요,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제는 구독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기업,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기업은요, 앞으로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비싸게 애플리케이션이 판매돼도 이용할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오픈 AI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글 또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미주온의 한마디. 구글 주식이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좋죠. 26가지 중에 매도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중립이 9가지, 17가지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RSI 지수는 75를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구글 주식이 사상 최고치 191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저항선이 없는 거죠.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초이스 스탁으로 이동을 해서 구글 주식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초이스탁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미 이 주식을 샀고 계속해서 팔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매수 신호는 174.46달러에 발견이 되는데요. 그때 시점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2주 전에 구글 주식을 매수했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2% 정도 올라갔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적정가가 있는데요. 구글에 대한 적정가를 231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18%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초이스 스탁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동평균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동평균선은 초이스 스탁이 제공하는 지수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미 신호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10월 29일입니다. 아까 초이스 스탁에서는 며칠이었죠? 10월 31일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이미 이동평균선은요. 매수 신호를 던져줬습니다. 그때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가장 위로 올라갔고요. 두 번째가 60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120일이 형성이 되고요.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지수 이동 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주식 투자의 매매를 결정한다면 10월 29일에는 아마도 알파벳, 구글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새롭게 진입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12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나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은요. 제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후기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한 두 달 전만 해도 한 300개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69분의 멤버분께서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후기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오늘도요. 김진균님께서 새롭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스누피 브라이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이긴 하겠지만 직장 생활과 집안 대소사들로 인해서 개인이 주식 투자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해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주식 관련 정보들을 접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직 가입을 망설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준 올인원 멤버십 가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멤버십 가입 전, 후의 차이가 엄청 컸거든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미준님께서 리스팅 해주시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등이 생겼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미준님께서 공유해 주시는 포트폴리오 통해서 미주님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올해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중 하나가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